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오후 광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1996년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광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법정 출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전 씨가 광주 시민의 용서를 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5.18 관련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빅딜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3월 임시국회가 오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은 13일 우선 처리할 예정이지만 선거제 개편안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남방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 사임으로 파행을 맞았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다음 공판 이후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서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부터 연희동 자택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지만 큰 충돌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연희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택 근처에서 집회도 있었는데요. 출발할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전두환 씨는 아침 8시 반쯤 이곳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차량에 올라 광주지법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혼자 걸어 나와 차량에 올랐고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전 씨 자택 앞 골목길에서 지지 집회를 벌이면서 혼잡을 빚었는데요. 출발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 한 명이 전 씨가 탄 차량을 가로막는 돌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나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구호를 외쳤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 350여 명이 통제에 나서면서 큰 충돌 없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 씨 차량이 떠난 뒤 집회는 끝났고 철수 과정에서 취재진과 일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만일의 사태 대비해 경찰 수십 명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자택 앞에서 대기하다가 승합차 2대를 타고 전 씨가 탄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찰 형사팀과 별개로 평소 전 씨의 경호를 맡은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전 씨를 따라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까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까? 네, 경호 문제상 전 씨가 이동하는 경로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한남나들목을 지나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현재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따라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 법원까지 3시간 반쯤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출근길 차량 전체로 오후 2시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인데 식사 장소와 휴게소 정차 여부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YTN 취재진은 전 씨 차량을 따라 광주 법원까지 이동하면서 계속 상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희동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전두환 씨는 들으신 것처럼 오전 8시 반쯤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서 광주지법을 향해서 차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은 논산 천안 고속도로 공주 부근에 있는데요. 함께 이동 중인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김우준입니다. 네, 차량이 출발한 지 약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현재 정확히 어디에서 이동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 차량이 현재 전 씨 경호 차량 바로 뒤에서 붙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차량은 약 시속 100km 속도로 천안 논산고속도로 공주 분기점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씨가 탄 차량이 승용차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는 이용하지 않고 도로 1차로로 달리는 모습인데요. 재판 시간에 늦지 않으려는 듯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해서 추월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침 8시 반쯤 연희동 자택에서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 차량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연희동 골목길 나오면서 전 씨의 경호 차량과 취재 차량들이 황급히 전시 차량을 뒤쫓았는데요. 서울 도심 내에서 전시 차량은 한때 취재 차량들로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 한남 나들목으로 가는 과정까지 따로 특별한 교통 통제는 없었습니다. 신호등 신호 오픈도 따로 없었는데요.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이카까지 대동한 호송에 비해서는 비인식 경찰 차량 3대 정도만 전시 차량을 광주 법원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탄 차량은 서울 도심을 시속 약 70km 정도로 달리며 큰 특이사항 없이 자택에서 출발한 지 약 40분 만에 한남 나들목을 통해 현재 경부고속도로 그 이후에 지금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딱 중간 정도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광주까지 경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호 문제상 전 씨가 이동하는 경로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후에는 호남 고속도로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찰은 연희도 자택에서 광주 법원까지 약 3시간 반에서 4시간쯤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동선을 점검하고 광주지법에 미리 방문해 경호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광주에 도착하기 전에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식사 장소와 휴게소 정차 여부 등은 실제 이동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전시 차량을 따라 광주 법원까지 이동하면서 계속 상황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공주 분기점 인근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전두환 씨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10달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기로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씨 도착에 맞춰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재판이 열릴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재판이 이제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광주와 이 악연이 깊은 인물이어서일까요? 벌써부터 이 취재진이 현장에 몰려와서 굉장히 북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차에서 내려서 이 법정에 향하는 길목을 따라서 통제선도 설치가 됐고요. 이 통제선을 따라서 이 기자들도 자리를 잡고 전 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재판은 이 오후 2시 30분에 이곳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미 8시 30분쯤에 출발을 했으니까요. 2시쯤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법원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동 현관 바로 앞까지 차로 이동한 뒤에 10여 미터를 걸어서 건물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전두환 씨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 씨가 법원에 들어오는 길을 따라서 인간띠를 만들고 피켓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전 씨 아내 이순자 씨가 연희동 자택에서 함께 차를 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순자 씨는 법정 피고인석에도 함께 앉습니다. 재판부가 고령인 전 씨 옆에서 이순자 씨가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건데요. 피고인석에는 또 정주교 변호사도 앉습니다. 이 검사 측에는 광주지검 형사 1부장을 비롯해서 검사 4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시작될 텐데 쟁점은 뭡니까? 네, 이번 전두환 재판은요, 지난 2017년 4월에 자신이 낸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 일권 제목이 혼돈의 시대인데요. 이 책에서 5.18 당시 시민 지도자였던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게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전두환 씨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해 왔는데 이게 왜곡되고 악의적인
있는 주장이라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전 씨 측은 1995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와 여러 목격자 진술을 보면 헬기 사격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전 씨는 201호 법정에서 나와서 직원 전용 통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에 탄 뒤에는 법원 정문을 통과해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전두환 씨의 법정 출석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도 일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이번 재판이 전두환 씨가 사죄하고 또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의혹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입장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다소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전두환 씨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역사 왜곡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 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5.18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미진한 의혹이란 가짜 유공자 의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5.18의 비극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두환 씨가 광주 시민들과 영령에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의 5.18 왜곡대책특별위원회 장정숙 대변인은 전두환 씨가 5.18의 역사에 대해 입을 다물고 남은 삶을 속죄하며 보내야 한다면서 법정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전두환 씨가 5월 영령과 국민 앞에 겸허하고 또 낮은 자세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재판부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엄벌하는 것이 시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우철희 기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 지금 잠시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마 탄천 휴게소인 것 같습니다. 당초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논산 천안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자, 이런 소식까지 앞서 김우준 기자가 전해줬는데요. 지금 보면은 잠시 쉬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휴게소에 도착해서 주차를 했고요. 여기서 잠시 쉬어서 갈 모습인데요. 지금 차량이 다시 나가는 모습이 있고요. 취재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반에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지금 출발을 해서 광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취재 차량들이 전두환 씨가 탄 차량 뒤를 따라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현장에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우철희 기자. 예, 네, 국회입니다. 예, 저희가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문을 연 3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또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금 전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포용 성장의 필요성 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야당을 겨냥하는 부분에는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은 정말 걱정스럽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을 왜곡 날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열쇠가 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부른다면서 정치가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뤄내야 한다면서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또 모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어갑니다. 네, 우철희 기자 미안합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전두환 씨가 타고 있는 차량을 계속해서 팔로잉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잠시 휴게소에 들르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잠시 쉬려고 들어갔는데 취재진의 모습이 너무 많아서 나간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간 건지는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광주로 향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4시간 정도, 휴게소를 들르지 않으면 오후 1시 전후해서 이제 광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전해지는 속보는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철희 기자, 지금 뭐 여야 쟁점 사안도 굉장히 많은데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도 여야 4당과 또 한국당 대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오늘 아침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제 한국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와 비례대표 선출 폐지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의 합의를 깨는 후안무치한 행위이자 승자 독식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과 주요 쟁점 법안의 이른바 패키지식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오늘부터 어떤 법안을 한데 묶어서 처리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적극 검토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야3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 의원 내각제인 두 나라만 추진하는 아주 기형적이고 위헌적인 제도라면서 국민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설명하고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기존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도록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인 브루나이에 올해 말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 대림산업이 수주한 브루나이 최대 교량 건설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진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후 117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주요 공소 사실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8일 추가로 선임된 만큼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다음 공판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이에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오후 통화할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 북한 문제를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이 거론한 카운터파트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이 발견된 가운데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 그 속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자,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발견된 데 이어서 발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평양 외곽에 있는 산림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활발한 활동이 포착된 데 따른 겁니다. 동창리 발사장과 마찬가지로 민간 상업 위성 사진을 통해서 차량 여러 대가 들어서고 또 크레인이 서 있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된 건데요. 미국 언론은 위성을 쏘아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북한의 핵 관련 활동 재개 가능성을 연일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이후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됐고 핵무기 6개 정도를 제조했다는 것이 정보기관의 판단이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차 회담 결렬 뒤 북한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석의 여지가 많은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여러 관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강경파로 꼽히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강성 발언을 내뱉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단하지는 않겠다. 특정 상업 위성 사진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북한이 하는 것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보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북한을 속속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꽤 실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북한이 빅딜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오라며 완전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일단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첫 공개 메시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경제발전 총력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모든 인민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게 하려는 것이 선대의 유훈이었다. 이런 점을 내세우면서 내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수령에게 인간적, 동지적으로 왜곡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그동안 최고 지도자 신격화에 주력해온 북한인 만큼 이 같은 발언의 배경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에도 하노이 결렬 소식이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조치를 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하노이 결렬 이후 내부 단속 움직임 외에 미국의 강경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전두환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자택을 나서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광주로 떠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지만 혼자 차량에 올라탈 정도로 거동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출발 예정 시간인 8시 반쯤 연희동 자택의 대문이 열립니다. 전두환 씨가 오랜만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전 씨. 입장 표명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차량에 올라탔고 부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습니다. 자택 주변엔 새벽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경찰은 6개 중대 350명을 배치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전두환 씨 지지자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전 씨가 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 차량은 경호 요원과 추가 배치된 경찰 형사팀이 에스코트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시내 교통 통제는 없었습니다. 방송사들은 헬기까지 동원해 전 씨의 이동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5월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가 5.18 이후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광주 법정에 섭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논산 천안고속도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 저희 앞서 이제 취재 기자가 전해줬는데 네. 탄천휴게소에 잠시 들르려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 조금 전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취재 차량도 많고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관심도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8시 반에 이제 집을 나서서 오늘 2시 반 재판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점심도 먹고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이 우선 과연 5.18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5.18에 대해서 내가 직접 뭐 발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한 참 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게 생각한다. 예. 광주의 시민 여러분과 또 그런 그 피해자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가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종전까지는 나는 그건 뭐 모르는 사실이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그 태도를 변경할지 여부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내 그 입장을 밝혀야 될지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23년 만에 다시 이제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광주에 그것도 법정에 서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5.18은 1980년도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서 예. 이제 구속된 것은 1995년 12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96년에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됐고 예. 12월에 무기징역으로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이 됐죠. 따라서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서는 것은 이번이 23년 만이고 예. 5.18 예. 이후로는 39년 만인데 정말 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참 그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예. 특히 광주에 선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주목되는 오늘 그렇습니다. 관심 사안인데 이런 부담을 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법원을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관할은 피고인의 주거지나 범죄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광주에서 책이 출판이 됐기 때문에 범죄지가 광주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물론 뭐 서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 주거지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전두환 씨 측에서는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기다릴 수 없어서 서울로 옮겨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네. 광주 법원 입장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광주 법원도 관할했기 때문에 예. 광주에서 재판을 한다. 그래서 그 이송 신청을 기각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장 화면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탄천휴게소에 아마 들렀을 때 잠시 내리려다가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차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단순히 이제 그 취재진에게 자기가 이제 공개된다는 것보다도 네. 본인은 계속해서 알츠하이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아니 멀쩡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취재진과의 접촉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취재진들이 좀 접근을 했을 때 측근으로 보이는 분들과 조금 마찰이 있었고요. 다시 차로 돌아가서 출발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어야 이제 재판에 참석할 수 있을 그렇겠죠. 것 같은데요. 저런 분위기라면은 다시 뭐 다음 휴게소에서 한번 다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모습도 봤고 앞서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은 혼자 거동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 눈빛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건강이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 온 매무새를 이렇게 단정하게 만진다거나 이런 것도 그 확인할 수가 외관 있습니다. 사고로는 알츠하이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예. 정확한 건 사실은 뭐 의사의 예. 진단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사리를 분별을 못할 정도인지 아니면 약간의 경도의 그런 알츠하이머의 초기인지. 문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 아주 심하다고 하면은 재판하기도 사실 어렵겠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뭐 재판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출석에 앞서서 법원에 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었던데요. 아무래도 사실 광주를 가는 건 본인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판결문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자체 내란이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한 것은 우리 헌법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그 군사 반란에 대해서
저 대항에서 일어난 것이 광주 사건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저 광주로 가는 길에 경찰 차량도 이제 동행을 하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경호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원한이나 그런 억울함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판 진행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광주 시민들도 지금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따라서 경호비 경비는 필요한 경우에 계속 해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물론 유죄 판결 확정받다, 금고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경호라든지 그런 신변 보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올 때까지도 계속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이 휴게소에서 다시 차량을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고 차량으로 들어갔는지 저희가 이제 오디오로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현장에서 취재 기자가 좀 전해지면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저 화면인데요. 내렸다가 취재 기자,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는 할 말 없으신가요? 5.18 유족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사과할 말이 없느냐, 예. 자, 이런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차량 탑승하는 모습을 볼 수 그렇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 종전에 5.18에 가장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네. 또 5.18 그를 통해서 그렇게 광주 시민들의 무자비한 이렇게 진압을 한 책임자가 누구냐에 관해서 아무도 거기서 내가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전두환 씨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으로서 사실상 지휘를 했고 군부를 사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비상계엄 확대라는 그런 그 내란죄에 있어서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은 난 보안사령이기 때문에 몰랐다는데, 보안사령이면 더더군다나 알 수가 있는 위치에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광주에 대해서는 전두환 씨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사면은 받았지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광주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솔한 사과를 하라, 그런 끊임없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기자들의 질문은 결국에는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확인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말이 없느냐 이런 예. 질문이 있었고요. 그 대답을 전두환 전 육성을 대통령에 들을 대한 수는 육성은 없었습니다. 들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아무 말도 없이 차량에 탑승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광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광주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그러니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그렇습니다. 진술했었던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가면을 쓴 사탄이다, 회고록에서. 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17년도 4월 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3권을 발간했는데, 그중에 1권이 이제 혼돈의 시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5.18을 묘사를 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무슨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예.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비오 신부는 2010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조카 되는 조 신부님이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이제 수사를 했죠. 또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광주지검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안 나와서 결국은 서면 진술밖에 안 받았는데, 그 내용도 나는 모른다, 나는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검찰이 쭉 조사를 해보니 이것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2017년 4월에 출판이 됐는데 1월에 진상조사단에서 헬기 사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용이 그러니까 되겠죠? 이제 그 예.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려면 예. 우선 허위의 사실이라야 됩니다. 예.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서 사자의 명예훼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연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명예훼손했는지, 그 두 가지인데, 헬기 과연 사격이 있었냐에 관해 갖고는 사실 그 5.18 당시를 조사한 그 당시 검찰 99년도 검찰 조사는 그건 충분히 조사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 5.18 특조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네.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에 헬기 사격이 있었고 공군 전투기가 대기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500MD 공격 헬기나 UH-1H 공격 헬기가 예. 사격이 있었고, 또 이 해고록이 나오기 바로 석 달 전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예. 의하면
전일 빌딩에 약 150개의 그 탄흔이 있는데 예. 그것이 헬기 사격이라는 것이 그런 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 당시에 또 목격자들도 한 40명 조사를 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거는 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이제 기소한 겁니다. 지금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입증 여부는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후에 이제 이것을 전두환 씨가 알았느냐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 측은 또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좀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검찰 측 입장에서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고 보안사령관이면 그 당시에 있던 것을 상세히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안사령관이었고 그때 대통령까지 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해구를 발간하기 석 달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헬기 사격에서 탄원이 이것이 헬기 사기라고 이미 발표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치 안 맞다.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명예훼손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전두환 씨가 과연 그 발포 사격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이 부분이 밝혀질 수 있는 핵심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뭐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군이 5.18 헬기 사격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 고백한 장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장교를 그렇습니다. 색출하려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었다. 이런 군 내부 문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헬기 사격이라는 건 일반 소총 사격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그냥 소총이 아니라 기관총 사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광주 시민들을 대량으로 살상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공개가 되면 사실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법정에 나가야 하는데 알츠하이머다 뭐 독감이다 이래서 안 나간 상황이었고 오늘 처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이 사실상 이제 공판 기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첫 공판 기일 지난 5월 달에 이제 기소가 됐고 8월 27일 날에 이제 첫 그 재판이 있어요. 그때 불출석했죠. 그때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간다 그랬고 9월 달에는 서울로 이송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1월 7일 날 또 재판이 있었는데 아니야 독감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3월 11일을 재판 날짜로 정하면서 만약에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실제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오늘 바로 그 광주 검찰청의 직원들이 와서 구인장을 집행을 해서 그럼 자택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겁니까? 구인장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재판하는 법정에 끌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영장이거든요.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 가게 되면 구인장을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오늘 부인 이순자 씨가 동행을 하는데요. 방청석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전두환 씨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장애인 등의 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동석자를 둘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 능력이 없거나 또는 연령 등을 봐서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그 이순자 여사가 동석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 고교에 일관되게 피고인으로서 거기에 법정에 가더라도 재판장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본인의 의사 전달 충분히 못할 테니 내가 동석자로서 말하자면 가운데 전달도 해주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또 본인이 87세의 고령으로서 심신이 불안정하니 내가 안정을 시켜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 씨측이 주장하는 이 알츠하이머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렇게 볼 그런 건 수는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렇게 신청을 하니까 일단 그건 받아준 것뿐이고요. 아마 오늘 이제 재판에서는 이제 어느 재판이나 마찬가지로 우선 인정신문을 하겠죠. 인정신문은 이름과 주소, 등록기준지를 물어보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물어보고 할 텐데, 근데 그 점에 보다도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 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는지 뭐 이런 등등을 물어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짓말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바보가 아니란 알아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점도 상세히 물어볼 것으로 그럼 오늘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전두환 씨가 어떤 뭐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뭐 순서가 준비가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정신문을 하고요. 인정신문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공소장, 공소 요지를 얘기하고 본인이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이제 그 대답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롯데 사건에서도 보면은 지금 신 회장 같은 경우에 전혀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재판이 안 될 정도였는데 예.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겉으로 보기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현재까지는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판사도 그런 인정신문이나 공소사실에 관한 본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예. 의사분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 예. 또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하면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쪽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 법정이 그 뒷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을 받는 그렇습니다. 법정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뒷문으로 해서 이제 법정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끝나고 나서는 아마 정문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재판은 오늘 마무리 질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안 되죠. 오늘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인정신문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인정하는지 여부, 공소사실을 그다음에 증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제 진술을 하게 될 텐데 예. 앞으로 아마 이제 증인들을 아마 소환을 해 조사를 하고 예. 증거 기록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제 재판을 해야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앞서 맨 처음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늘 전 씨가 이 포토라인에서든 아니면 법정에서든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죄의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하는 사실은 사죄를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글쎄 근데 뭐 오늘 아침에 태도를 봐서는 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 태도를 봐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자, 사자 명예훼손 이 혐의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형은 이제 2년여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예. 법정형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차명 기자 때문이라고 그 조여로 전에 그 경찰청장이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똑같은 사안인데 그거는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뭐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참작 사유가 되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87세의 고령이고 실제로 알츠하이머의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건 실형을 선고할 여부에 관해서 아마 참작할 사유는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들 정태훈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탄 차량 앞으로 대략 한두 시간쯤 뒤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YTN의 취재진이 전 씨의 동선을 따라가며 취재 중인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 출석, 잠시 뒤 2부에서도 관련 내용 집중 보도해드립니다.